자, 그럼 저희 뉴지스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첫 번째 뉴지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화웨이 회장 딸이 체포됐다. 미중 협상에 대형 악재가 꼈다라는 소식인데 저는 이 소식이 정말 놀라운데 본부장님 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게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네. 되는 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쵸. 우리가 이제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뭐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라든지 머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쨌든 1기, 그러니까 과거에도 대통령을 한번 진행을 했었죠. 임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트럼프 1기 화웨이 제재 속 힌트는 이라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로 당시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당시 증시도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2017년도부터 뭐 그 초반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때 당시에는 무역 전쟁이란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변동성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함에 있어서 화웨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화웨이라는 기업을 규제하면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거는 국가의 보안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화웨이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화웨이의 그 회장 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구금이 됐다, 뭐 체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놀라운 게 CFO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회장님의 따님이신데 그죠? 미국에서 요청을 해서 캐나다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체포를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겠네요. 그래서 누가 또 잡혀갈까라고 잠깐 고민해 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화웨이라는 기업이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넓혀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화웨이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보안이 이제 새어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안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화웨이 필두로 해서 다른 기업들을 많이 제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된 기업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그리고 방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머스크 쪽과 관련되면서 우주 산업이라든지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가 했었던 액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도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규제가 지금도 이제 규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라는 게 있어요. 2025년도에. 네.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통신 장비를 들여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품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시장에 꽤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서 삼성전자가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향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트럼프 1기 당시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5G 관련주도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할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트럼프 1기 초기입니다. 당시 이제 5G 쪽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조정을 많이 받았죠. 조정을 받은 이유가 실적이 따라오지 못해서였는데 최근 보면 종목군들의 실적도 꽤나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5G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기존의 5G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말,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미국에서도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5G 어드밴스드 쪽에서는 미국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투자,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트럼프가
우리가 중국을 미워해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에도 당시에도 받았던 부분들이 네. 있고 올해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뭐 임기가 3개월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임기 내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때도 어쨌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프라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통신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금씩 조정을 받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가 볼만한 종목군들,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018년도 당시에 또 화웨이가 스마트폰 점유율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제재 이후에 점유율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화웨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실질적인 악재를 받긴 했었나요? 그렇죠. 이제 화웨이라는 기업이 제가 이 기업 발음이 너무 안 되네요. 근데 쉽지 않죠. 네. 이 기업이 피해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내수 쪽에서도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을 많이 뺏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당시에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당시에 피해를 봤었고 지금도 복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복구가 된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 통신 장비 쪽도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맞아요. 애플 쪽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부품주들도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기업들. 근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우리가 시차를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은 이런 스토리죠.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5G는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긴 했는데 중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 이번에 기회로 좀 삼아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 경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완력 다툼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중에서 이제 5G 장비주들 지금 화면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KMW 그리고 RFHIC 같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리드라는 기업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솔리드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나게 안정적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 화면에 보이는 기업들 플러스 솔리드까지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에 관한 갈등 속에서 어떤 기업과 섹터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5G로 정리를 해주셨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사를 통해서 또 현재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일단 의료 AI 진단 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 AI 기업이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시장의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쪽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도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기사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기사 제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전에 시간이 좀 된 기사인데 이때 당시에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의료 AI 같은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올 때에도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기업들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의료 AI 쪽이
이젠 흑자까지도 노려볼 만한 부분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루닛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뷰노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가장 먼저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BEP, 매출액 BEP를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뷰노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 의료 AI 쪽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적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24년도 하반기 12월 달 4분기 쪽과 2025년도에는 매출단 자체가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부정적인 내용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요 의료 AI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뭐 제약바이오주들도 그렇고 또 의료 AI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시장에서 적자폭들은 계속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쪽 섹터 볼 땐 사실상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좀 적용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료 AI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긴 했는데 지속성의 여부도 궁금하고 실적 개선되면은 주가 탄력에 더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본부장님.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개선되면 당연히 주가 탄력도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잘 버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나오던 상태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이 턴어라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반기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림이 굉장히 좋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갔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 AI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림이 좋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최근에 유독 또 한 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의료 AI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연간 45% 정도의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금융 쪽이거든요. 그래요. 금융 쪽이고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4순위 정도가 돼요. 근데 30년도가 되면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AI 시장이 요 의료 AI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엮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추려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적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온 부분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지만 좀 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AI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의료 AI 쪽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의료 AI와 트럼프 트레이드를 또 어떻게 연관지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 쪽에서 AI에 관한 행정명령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수혜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돈이 되거나 수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뭐 FDA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루닛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기업과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뷰노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딥카스와 딥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매출단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죠. 그 뒤에 신테카바이오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돈을 벌 수 있는 AI 관련 기업이다. 이런 뭐랄까 이런 프레이즈로 좀 엮이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저는 의료 AI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경계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게 살아나는 경우 만약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게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의료 AI뿐만 아니라 좀 소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장주들, 대형 업종들을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